잘 주셨나요? 서방전기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의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3번을 먼저 보게 된다면 RP에서 P는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저항값이라는 의미인데 큰 의미 두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R1분의 1, 즉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하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R4분의 1 하고 다시 역수를 취해 줍니다. 뭐 이런 파트를 이제 수학이 좀 부족하신 학생들은 뭐 좀 단지 뭐 통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기 계통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만약에 같은 저항이 여러 개가 병렬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일한 저항 R5인 저항이 N개가 병렬로 그냥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저항을 개수로 나눠주면 아주 쉽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오음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300오음 나누기 3, 그러니까 100오음 되는 거죠. 뭐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 더 다른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3번이 좋지만 단 2개만 있다 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즉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직병렬 접속을 보게 된다면 R1과 R2, R3가 있는데 R2, R3는 병렬로 되어 있고 이 R2, R3와 직렬로 R1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이 되겠습니다. 즉 병렬과 직렬 연결되어 있는 직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를 봤을 때 저의 경우는 이렇게 병렬 R2와 R3를 먼저 구하고 R1은 그 구한 값과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병렬을 먼저 구하고 직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R 토탈 저항입니다. R2와 R3는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했죠. 그래서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그 값과 R1은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의 평행 조건을 보게 된다면 이 X라는 것이 사실은 뭐 긴 선이 길게 되어 있는 가로등이라고 보십시오. 이 가로등을 우리가 스위치로 조작해서 켰는데 그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형광등도 갈아보고 또는 뭐 안전기 같은 것도 갈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아니면 또 길게 연결되어 있는 선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단선된 곳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을 휘스톤 브릿지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게 되면 미지의 저항값을 측정하거나 지중전선로의 고장점을 검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미지의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휘스톤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 사용된다.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G가 무엇이냐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 G를 우리는 검유계라고 말합니다. 자, 검유계가 무엇이냐? 전기 회로의 매우 작은 전류 전압 전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우리가 검유계라고 합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 검유기를 통해서 전류가 과연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알아보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스위치가 내려져서 폐회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쭉 흐르니까 전류가 P 저항을 통해서 C점으로 또 Q 저항을 통해서 D점으로 가고요. 여기서 검유계 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B의 접속점 B 쪽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즉 X 저항을 지나고 R 저항을 지나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이 이 R 저항을 좀 봐야 되는데 P 저항은 저항 크기가 정해져 있고 Q 저항도 저항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X 저항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X 저항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 R 저항은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가 조절하면서 그 저항 값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렇게 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검유계 주에서 0이 돼 버렸어요. 0이 됐다는 얘기는 C점에서 검유계 쪽으로, D점에서 검유계 쪽으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검유계의 지식값이 0이 되었을 때를 평형 상태라 한다. 이때 평형 상태란 P 저항과 R 저항을 곱한 것과 Q 저항과 X 저항을 곱한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PR은 QX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 저항이잖아요. 그럼 X 알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Q로 PR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저항은 PR을 Q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 저항을 통해서 그 거리를 알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아는 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떠한 다른 과목을 통해서라든지 그쪽 파트가 나오게 되면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힐스턴 브릿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저항값을, 즉 미지의 저항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배율기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압계와 전류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이 배율기를 보게 된다면 이 배율기는 결국 저항의 직렬 접속을 응용한 것입니다.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 저항인 전압계와 직렬을 연결하는 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RM이라는 저항을 우리는 배율기라고 말하는데 이 저항이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전압계가 있고요. 전압계 안에는 내부 저항 RA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압이 인가됐어요. 이 전체 전압을 이 전압계는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차를 산정함으로써 전압이 몇 볼트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압계는 10볼트만 측정할 수 있는데 10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도비 아크로바 프로 D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옮겨 볼게요. 여기 보면 펜이 있어요. 펜이 있어서 쓰게끔 되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네.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혹시 연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면 HIT 톡인가요? 히톡이라든지 아니면 전 히톡보다도 휴대폰이 잘 안 보여서 카톡으로 누가 좀 저한테 일러주시면 여러분 수업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자, 해볼게요. 이 전압계가 10볼트만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0볼트가 인가되어 있다면 이 전압계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죠. 타버리죠. 이제 우리는 뭐 터진다, 탄다 이제 그런 말보다는 이제 소손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전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고급지긴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저항의 직렬 접속을 응용해 보면 여기 있는 RA 저항보다 큰 저항을 여기다가 하나 달아놓게 되면 저항의 직렬 접속, 즉 RM 저항과 RA 저항에서 직렬 접속은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가가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10볼트만 측정할 수 있는데 100볼트가 들어왔다면 RM에서 90볼트를 강화시키면 10볼트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계는 10볼트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RA 저항보다 무조건 큰 저항 RM 저항을 놔둬야 되는데 얼마큼 커야 되냐면 얘보다 9배 큰 저항을 갖다 놔야죠.
그래야지 RM과 RA가 9대 1의 비율이 돼서 RA에서 90V, RM에서 90V, RA에서 10V가 전압이 강화돼서 이 전압계는 10V 측정할 수 있으니까 전압계는 소선되지 않겠죠. 우리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을 잠깐 보게 되면 배율기 저항의 전압계는 전류 I암페어와 내부 RA의 곱을 지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배율기 저항의 전압계를 보게 된다면 전압계는 IRA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전압계에 인가되는 전압을 보게 된다면 이 전압계에 인가되는 이 전압은 즉 VRM은 이렇게 됩니다. 이곳의 전압은요, 이곳에죠. RA에 인가되는 전압이죠. 이때의 전압계는 자 RM 플러스의 RA에 RM만큼 전체 전압에 대해서 강화가 되는 거죠. 즉 RM이 크면 클수록 RM에서의 전압 강화인 VRM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전압계 V에서의 전압 강화 중요한데, 이제 전압 강화 VA는요 전체 전압에 대해서 RM 플러스 RA분의 RA만큼, 즉 이 내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 강화가 많이 되는데 RA보다 RM이 9배 크니까 여기서 90V, 여기에서 10V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배율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 전압계는 10V 측정할 수 있는데 전체 전압은 100V래요. 10에 대해서 100은 10배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율이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볼게요. 전압계 측정 범위에 대한 전체 전압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율 M은 VA에 대한 V입니다. 즉 전압계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한 전체 전압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배율기 저항에 대해서 좀 우리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전압계의 전압 VA는 RM 플러스 RA분의 RA만큼 전체 전압에 대해서 RA만큼 전압이 강화되는 거죠. 즉 이 RA가 크면 클수록 전압이 많이 강화되는 건데 RM이 크니까 더 많이 강화되죠. 자, 우리 배율을 보게 된다면 결국 배율이라는 것은 VA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율은 전압계의 전압 VA에 대해서 전체 전압 V인데요. 이 VA는 여기서 말하면 이거였잖아요. RM 플러스 RA분의 RA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좀 번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RAV의 RM 플러스 RA의 V인데 VV가 약분이 되니까 자 RA분의 RM 플러스 RA가 되는데요. RA는 1이잖아요. 이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는 따로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1 플러스의 RA분의 RM 되는 거죠. 우리는 얘를 배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RM이거든요. RM이 얼마인지. 그래서 RM이 왜 필요하냐? 이 RM을 알아야지만 이 전압계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얘는 10V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100V가 인가됐어요. 이 전압계는 타죠. 안 타려면 배율기 저항 구해야죠. RM 구해야죠. 그래서 배율에 나온 결과식인 RM이 얼마인지를 구하게 된다면 자, M은 1 플러스 RA분의 RM에서 RM을 이항하게 되면 결국 RM은 M-1의 내부 저항. 무슨 말이냐면 배율이 현재 10V인데 100V가 들어오는데 배율은 10이죠. 그러면서 10-1, 9죠. 내부 저항보다 9배 큰 배율기 저항을 달게 되면 전압계는 소선되지 않고 보호된다. 즉 전압계의 측정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조금 쉬웠다면 좋겠는데 너무 좀 많이 쉬게 되면 수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강의를 멈춰놓고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나와 있는 공식들을 여러 번 이렇게 좀 써보시면, 이러한 공식들을 좀 써보시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전류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류계가 그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분류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요. 이 분류기라는 것은 저항의 병렬 접속을 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용을 텍스트를 먼저 좀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 저항의 전류계에 병렬로 연결하는 작은 저항을 분류기 저항합니다. 그림을 좀 빨리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RS가 없다고 좀 쳐볼게요. 얘가 이제 분류기 저항인데 RS 저항이 없다라고 본다면, 얘 A는 전류계예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S로 흐르지 않죠. 왜? 없다고 쳤으니까. 밑으로 해서 암페어로 흐르겠죠. 이 암페어 다 지나가니까 전류가 얼마나 흘렀어, 이렇게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류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전류계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을 RA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A가 10A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100A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0A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에 10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 전류계는 타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소손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RA 저항보다 작은 저항을, 이렇게 RS라는 저항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 들어오는 100A 중에서 90A가 RS로 흐르고 나머지 10A가 전류계로 흐르게 한다면 전류계는 타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RA보다 여기는 저항이 작아야겠죠. 만약에 RS의 저항이 크게 된다면 모든 전류는 전류계로 흘러버릴 거예요. 그러면 전류계는 타버리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측정하는 전류 RA 전류, 즉 RA 전류는 화면이 자꾸 왜 흔들리나요? RA 저항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A 전류는 RS 플러스 RA 분의 RS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RS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RA 전류가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배율이 무엇이냐면 전류계 측정 범위에 대한 전 전류의 비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즉 배율을 N이라고 한다면 RA, 즉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전체 전류가 배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IA분의 I인데 IA가 여기 있네요. IA는 RS 플러스 RA분의 RS의 전체 전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얘를 빼고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번분수를 정리하게 되면 RSI는 RS 플러스 RA의 I가 되는데, II가 약분되면 RS분의 RS 플러스 RA가 되는데, RS는 1이잖아요. 1. 그래서 그것과 플러스에 RS분의 RA만 남네요. 그래서 1 플러스 RS분의 RA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RS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S를 구해야 되는데, 이 RS의 주의할 점 뭐냐면 RA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류기의 배율은 1 플러스 RS분의 RA인데
RS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항하게 되면 결국 분류기 저항 RS는요 n-1분의 1에 곱하기 RA.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10A를 측정할 수 있는데 100A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배율은 10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10배예요. 그러면 10-1은 9네요. 9분의 1이네요. 내부 저항보다 RS는 9분의 1배가 작다는 소리예요. 즉 내부 저항이 있는데 이 내부 저항보다 RS 저항은 9분의 1이 작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90A가 1이 흐르고 나머지 10A가 전류계를 흐르게 되면 이 전류계는 소선되지 않지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이해하셨나요?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력을 좀 볼까요? 이제 다음 개념인데요. 전력. 우리 소방 전기를 함에 있어서 전력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일렉트릭 파워예요. 파워. 힘이네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장치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즉 전기의 힘인데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별거 아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력 P, 즉 파워는 VI,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전압은 볼트지요.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죠.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볼트 암페어라고 말합니다. 볼트 암페어 기네요. 짧게 우리를 얘를 와트라고 말합니다. 와트. W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와트. 그런데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 그랬습니다. 즉 전압이 발생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인 건 맞지만 전압이 크다고 해서 전류가 무조건 큰 것은 아니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항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전압을 알고 싶으면 두 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압은 IR입니다. 자,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요. 이 전압을 빼고 전압은 IR이라고 했으니까 이 IR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I제곱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요. 이 전류 I는 R분의 V라고 했으니까 이 I를 빼고 R분의 V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전력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걸까요? 를 봤을 때 전력이라는 것은 와트가 아니에요. 얘는 W인데 이 W는 우리는 에너지 또는 일 또는 전력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공식을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전력 P는 T는 시간이에요. 1초 동안 한 1W, 한 1W 워크지요. W, O-R-K 워크지요. 자, 그래서 전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1초 동안의 한 1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말하는데 전력의 단위는 에너지라서 줄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의 나누기 per, 여기서 시간인데 1초가 단위였죠. 그래서 줄 per 세크가 전력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을 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 per 세크는 와트랑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화면이 자꾸 흔들려서 조금만 더 강의를 한 다음에 컴퓨터를 좀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스파워, 마력이라는 건데요. 동력이나 인류를 측정하는 단위로서의 마력을 좀 이렇게 하는데 진마차를 부리는 말이 단위 시간 1초에 하는 일을 실측하여 1마력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고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호스파워 1마력은 전기의 힘으로서는 746W입니다. 말 한 마리의 힘은 746W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를 이제 HP 프랑스 마력인 영국 마력인데 프랑스 마력은 PS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마력은 735W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력이 영국 마력보다 좀 힘이 약하구나. 프랑스 말이 영국 말보다 힘이 약한가?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PC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약 한 10분간 휴식하신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